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청년 고민입니다. 새로운 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청년처럼 보이시죠? 청년입니다. 아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청년일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여전히 고민이 많고 주님 안에서 하는 고민들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들이 많은데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배영은 선교사입니다. 배영은 선교사님. 네. 우리는 안지는 오래됐어요, 그죠? 네, 진짜 찐 청년일 때부터 알았어요. 지금도 청년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께서 네. 청년들이 고민할 만한 주제들을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함께 얘기해보면 어쨌든 청년 고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의 그 끼와 또 주님 주신 그런 어떤 뭐죠? 그 말빨? 아니 저를 섭외하실 때는 특유의 맹랑함. 그리고 선교사님은 고민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아무 때나 불러서 얘기를 해도 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얘기해 주시죠. 복음 안에서 계속 그 소통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의사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거절도 잘하고 요청도 잘하고 그리고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은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너무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날까봐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 헌신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때는 진짜 눈치도 많이 보고 두려움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절이 별로 두렵지 않고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소통을 한다는 게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좋을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순간 사실은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 속마음을 들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통은 없을 수 없는 문제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크게 보면 이런 소통의 주제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자기 의견을 잘 못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준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근데 그런 상황도 따라가다 보면 폭발해요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면 되는데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리죠. 반대의 경우에는 너무 조심스럽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보면은 그 표면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자기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니까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경우에도 나중에는 어려움이 돼요. 네 얘기를 좀 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잘. 그리고 은근히 자기의 마음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 원하는 포기는 안 해. 그런데 조심스럽기만 하는 거죠. 양쪽의 경우에 다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 상황 가운데 내 원함대로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엄청 어렵게 돼요. 그쵸. 왜냐면 그건 어떤 사심이 있는 거거든 말하자면 개인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런 때가 있어요. 보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진짜 공동체를 위하고 나는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뭔가 이상해. 뭔가 그게 느끼잖아. 아니 그러면 솔직하게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나는 사람들을 위하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결정된 대로 가겠다고 결국 짜장면인 거야. 돈가스 뭐 이렇게 만두 뭐 하다가 아니 그건 좀 만두는 좀 저번 주에 먹었지 않아요? 돈가스는 좀 너무 튀기고 기름기 있고 좀 우리 건강에 괜찮나요? 하면서 이리저리 하면 결국엔 여지밥 좀 짜장면 할까요? 짜장면 뭐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피로감이 느껴지죠. 피로감. 나중에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은 저분은 진짜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공감의 웃음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선교사로 살면서 그리고 어떤 공적인 일들을 다루고 공동체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테이블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내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돼.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너무 생각을 굳히고 나타나면 안 돼. 네. 기도해가지고 말씀 받고 결론을 가지고 온 거야. 네. 그러면은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혼자 너무 커져서 나타난 거지. 마음 가운데 그 테이블에서 결정된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랄까? 유연함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저도 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참 있죠. 이게 다른 것보다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내 의견이 묵살된다. 그건 내가 묵살된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고 네.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의견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 아니야,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된 것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 그렇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좀 사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정말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앞서가다가 대인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 내가 이런 걸 진짜 원했구나 막 이러고 사람들 앞에서 막 얼굴이 화끈해져 본 경험들이 많으니까 택한 방법은 뒤쳐져서 뒤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돼. 짜장면을 원하지만 그냥 말 안 하고 하는데 정해진 거가 사실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이제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건 거죠. 순종이라는 주제도 저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그냥 그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가 아니면 의견을 건강하게 제시하는 건 주님의 결정에 따를 마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항상 그 작용 반작용이 우리의 삶에는 있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뒤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보면요 1, 2와 90을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흑과 백 저기서 막 1, 2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90으로 가버리는 거야. 90에서 그렇게 하지 마 하면 1, 2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의견 조율은 4, 5, 6시에서 이루어져요. 네. 엄청 미세 조정 가운데서 결정이 되는 네.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가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같은 테이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가 같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비본질의 영역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 가운데서 A냐 B냐가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든지 뭐 공동체가 내일 어떻게 된다든지 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메뉴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메뉴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네.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있느냐 하는 주제와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고민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성숙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이게 가정 안에서 메뉴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의견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 물론 있을 거예요. 네. 아빠가 엄청 강력한 의견을 가지거나 엄마가 강력한 그 건강식을 위한다거나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근데 그냥 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의 말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배려하는 거야 다. 뭐 그거 꺾으면 걔 기분 나빠하고 그냥 분위기 엉망이 되는 거지. 그 들어주는 거야. 네. 그게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죠. 자기 중심성 자체가 미성숙하고 이기적이란 뜻이고 배려한다는 이타심의 경우에는 성숙함을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뭐 나이 유무와 상관없이 연차와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경우는 자기 주장이 강해.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 네. 근데 그거는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아닌 얘기를 할 때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얘기 나누는 이 주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단단하다, 저 사람. 놓을 때는 놓을 줄 알고, 그리고 붙들 때는 붙들 줄 아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준이 없어.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떨 때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 그리고 중요한 문제 왜 이렇게 넘어가. 이런 거.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들어보니까 생각해야 될 점이 되게 많네.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소통을 하면서 몇 번 질문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이게 궁금하지만, 그런데 솔직하게 원하지 않아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계속 시간이 계속 쭉쭉쭉쭉 끌어질 때에도 그럼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그 결론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통이 쉬운 주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의 마음을 열기보다 내 마음을 알아줘 라고 모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조금씩은 다 그런 게 있을 거야. 내가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걸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 야채 싫어하는 거 알잖아. 뭐 나 면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니야? 나 빵 진짜 못 먹는 거 알잖아.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못 알아줘? 기대거든요. 근데 이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할 때 섭섭 귀신이 찾아와요. 섭섭하게 돼버려. 그러면 나중에 뭔 얘기를 해도 마음을 얘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일단 있고, 주님이 정말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내가 원해요 라고 하는 그게 가치가 세속적이거나 너무 정욕적인 가치다. 그러면 그 가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그 정직하면 문제가 아니고. 맞잖아요. 그쵸. 그 가치가 맞지 않는 거를 계속 정직하게만 얘기한다. 그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이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내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생각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그 공적인 태도죠. 이게 같이 있는 분들에게 나의 마음을 얘기하고 정원 받는 거야. 이 마음이 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혹은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 좀 묻고 싶다. 이런 열린 태도가 되면요, 굉장히 소통이 쉬워져요. 내가 마음을 여는 게 키이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마음을 여는 거에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엄청 신경 쓰잖아요. 진짜 신경 많이 쓰고. 계속 그 어떻게 비춰질까를 계속 신경 쓰면서도 사실은 다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빵 터져? 진짜 아니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네. 다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안 해도 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뭘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뭘 복잡한 게 아니야. 다 들키고 있는데도 본인만 그러고 있는 거지. 보통은 다 그래. 그게 1년, 2년, 3년, 4년 간다. 그러면 정확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정확도는 겪은 10사람이면 10사람은 굉장히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게 돼 있어. 그게 완전 팩트인 거예요. 정직한 게 낫다는 거지. 안 그래도 아니까. 사람이 살면 같이 계속 하다 보면 말은 저렇게 해도 항상 저 사람은 속이 어떤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물론 말이랑 마음이랑 같으면 상관이 없지.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 테니까. 근데 느낌 오거든. 이게 냄새가 나고 뭔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 말은 저렇게 해도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미리 물어보고 허락 맡아야 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자와 좀 상의하고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저도 여러 번 너무 이게 중요하고 시급해서 확 하고 나서 근데 이게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할 과정들을 거치지 못할 만큼의 급박한 일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데 해버리고 나중에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함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가면서 조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행착오 없이 완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잘못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나갔다. 그런 경우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건 좀 이런 거예요. 하면은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부분 조심할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되면 되는데 왜 그래? 그때 얘기했어야지. 왜 지금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네. 듣는 마음을 가지고 네. 조금씩 바꿔 나가야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거든요. 제대로 된 소통을 금방 배우는 사람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거의 없어요. 네. 잘 못해요 대부분. 그 부분에 미숙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좀 다른 분들보다 좀 특출나 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유연하지가 않고 사람이 꺾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꺾여버리면서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 잘하고 싶은데 자꾸 좌절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배워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꺾여버리면 수동적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그냥 나 따라가기만 할 거야. 근데 그 사람도 폭발한다니까 나중에. 나중에 반드시 폭발해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약간 주제가 잘 소통이지 소통. 소통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소통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배워나가는 네. 거죠. 오늘은 한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될 우리의 소통은 네. 꽤 그래도 정직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원래 청년 고민은 갑자기 끝나는 거거든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건져지기를